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도전동기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유도전동기 토크 관련된 내용은 공식,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유도 과정 모두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만을 보여주고 암기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 내용 설명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칠판에 있는 혹은 교재에 있는 결과만을 암기해 두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봐주시고 결과는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크입니다. 토크는 우리말로 하면 회전력인 거죠. 회전력. 자, 이 내용은 직류 전동기를 얘기할 때 일부분 다 얘기했던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원이 있을 때 얘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 F에 대한 힘을 줬을 때 얘는 비로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크에 대한 식 토크 T는 벡터로 나타나게 되면 R 크로스 F로 쓸 수가 있겠고요. 크기만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F 곱하기 R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F 곱하기 R 사인 세타가 되겠지만 직각일 때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F 곱하기 R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 이때 호의 길이를 제가 L 이라면 R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이라는 것은 W라고 쓸 수 있죠.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동한 거리 L이라고 하는 것은 원에서 R 세타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F, R 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F 곱하기 R은 우리가 토크라고 했기 때문에 토크 곱하기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정확히 쓰자면 실제는 얘는 인테그럴 t에 d 세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토크 곱하기 세타가 한 1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결국에는 전력을 뜻하는 거죠.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한 1이기 때문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나누면 t 곱하기 t분의 세타가 됩니다. 즉 시간의 변화량분의 각도의 변화량은 우리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메가는 2 파이 n.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P는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고요. 2 파이 n t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회전수 n, 초당 회전수 n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은 1-s의 p분의 2f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유도전동기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 같은 경우에 1-s의 p분의 120f인 거죠. 그럼 60으로 나누면 얘가 초당 회전수인 거예요. rps.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2 파이에 1-s의 p분의 2f t라고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적게 되면 1-s의 p분의 4 파이 f t라고도 쓸 수 있다. 뭐가 출력 P라고 하는 것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암기는 꼭 해주시고 당연히 이식도 암기를 해주셔라. 자, 그럼 여기에서 토크 T를 보겠습니다. 토크 T는 요식에 의해서 오메가
분의 출력 P로 쓸 수 있습니다. 오메가 분의 P. 오메가는 2 파이 N 분의 P가 될 것이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2 파이에 N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의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초당 회전수이고 라지 N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누면 초당 회전수가 되겠죠. P,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파이 60에 N분의 P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파이분의 60이라고 하는 것은 9.55입니다. N분의 P, 단위는 뉴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단위가 뉴튼 메타입니다. 그죠? 뉴튼 메타. 그럼 얘를 킬로그램 메타로 하게 되면 9.8로 나누면 됩니다. 9.5를 9.8로 나누겠다. 그럼 얘는 0.975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0.975에 N분의 P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쵸?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한번 꺼집어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크 T는 2파이 60에 이 회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1-S분의 NS라고 쓸 수 있나요?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전수 N은 1-S NS잖아요. 그죠? 그럼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1-S의 P2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가 1-S, 1-S가 없어지면 토크는 2파이 60분의 NS분의 P2라고도 쓸 수가 있구나.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9.5 NS분의 P2라고도 쓸 수가 있겠고요. 단위는 뉴튼 메타. 얘는 0.975 NS분의 P2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P2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메가 S의 T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회전자의 각속도인 거고 얘는 뭐예요? 동기 속도의 각속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파이 동기 속도 NS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가 뭐라고요? P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라. 아시겠죠? 요걸 뭐해라? 기억해 두셔라.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와트입니다. 동기와트 얘를 P2예요. 자, 요 위의 식을 보시게 되면 2파이는 상수입니다. NS는 동기 속도잖아요. 동기 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럼 얘는 어떠한 우리가 그냥 상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수 K, 상수 M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얘와 얘가 같다. 동기와트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동기 속도에서
2차 입력을 토크로 표현한 거예요. 토크로 표현하는 것. 이게 동기와트이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크와 속도 특성 곡선입니다. 이 토크와 속도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유도전동기의 이 등가회로를 먼저 그려놓고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등가회로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고정자의 즉 1차 측의 공급전압이 되겠고요. 1차 전류, 그 다음에 여기가 여자회로가 되겠죠. 그리고 1차 측 권선 저항, 1차 측 누설 리액턴스, 그 다음에 2차 측 권선 저항, 2차 측 누설 리액턴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R2-X2-I2-라고 하는 것은 2차를 1차 측으로 뭐한 거예요? 환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산한 값이다. 그죠? 유도전동기는 2차 측이 단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의 공급전압이 V1이고 여자 회로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병렬되어 있는 거죠. 여자 회로와 이쪽 부분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토크를 알기 전에 2차 전류부터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2차 전류. 자, 2차 전류 I2-는 이 I2-도 환산한 값인 거죠. 1차 측으로. I2-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그 임피던스를 보게 되면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루트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가 되게 되죠. R1 플러스 SR2-의 제곱. 이게 저항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리액턴스 X1 플러스 X2-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거 분해 전압 V1입니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1이기 때문에 이게 2차 전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입력. 2차 입력 P2는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I2-의 제곱 곱하기 이게 2차 전체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SR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2차 입력 P2는 I2-의 제곱, 이것을 제곱한다는 얘기죠. 제곱을 하시게 되면 R1 플러스 SR2-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제곱, 그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를 제곱하면 V1 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S의 R2-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S의 R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토크겠죠. 세 번째 토크입니다. 자, 토크 T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오메가 S분의 P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오메가 S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식은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P2는 오메가 S T, 그죠? 동기화트에서 온 식이잖아요. 오메가 S분의 P2. 그럼 얘를 오메가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크 T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메가로 얘를 나누면 돼요. 오메가 S분의 V1 제곱 될 것이고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R1 플러스 SR2-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제곱에 S분의 R2-. 이게 토크에 대한 식이 됩니다. 이 토크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자, 이 토크식에서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죠? 토크와 속도에 관한 특성입니다. 그럼 여기를 회전수가 0일 때 회전수가 동기속도
때 또는 회전수가 동기속도의 뭐 2배일 때, 그러니까 즉 회전수가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속도보다 빠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수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속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보면 이때 슬립은 1이었고요. 이때 슬립은 0이었고요. 이때 슬립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렇죠? 0보다 작은. 이때 슬립은 2였습니다. 그럼 이때를 토크에 관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여기를 토크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얘가 토크에 관한 식이 되더라. 그래프가 되더라.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가 얘는 역회전시, 즉 제동기일 때, 그리고 이 구간이 전동기로 운전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이 S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얘가 발전기로 운전이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이 전동기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동기에 대한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를 부하 토크라고 보고요. 부하 토크. 그럼 여기에서 전격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토크식에서 이 슬립을 대입을 해보면 토크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전동기로 운전할 때 요 때를 보자 이거예요. 요거. 그럼 요 때가 실제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안정적인 운전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뭐 기동 상태가 되는 거죠. 서서히 기동을 해서 여기 구간에서 안정적 운전을 하는 거죠. 안정적 운전을 한다. 그 내용을 보시고, 자, 이 두 개의 구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안정적으로 운전할 때, 즉 부하를 걸고 전격으로 운전 시. 전격 운전 시. 이 전격 운전 시는 보니까 슬립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슬립이 거의 0에 가까워요. S가 거의 0이다 이거예요. 거의. 0은 아니지만 거의 0인 상태로 운전을 하겠다. 그럼 이 토크식을 보게 되면 얘가 거의 0이에요. 0. 그럼 얘는 0분의 어떤 값이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항과 우리가 계속 비교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항과 여기에 있는 항을 비교했을 때 S의 값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얘는 얘에 비해서 작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와 얘를 비교해봐도 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토크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토크 T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만 남는다고 얘는. S분의 R2 다시의 제곱. 여기는 SR2 다시. 그리고 원래 뭐 있었어요? 오메가 S의 V1 제곱 있어요. 오메가 S의 V1 제곱.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오메가 S의 V1 제곱에, 자 여기 볼게요. 하나하나씩 없애고 R2 다시의 S만 남게 돼요. 그죠? 얘 하나, 요거 하나 없애고 얘는 S분의 R2 다시분의 1이니까 R2 다시분의 1이 돼요. 아, 그럼 여기에서 전격으로 운전하는 요 구간에서 토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요 식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뭐 한다? 비례한다. 뭐가 할 때? S가 일정할 때. 슬립이 일정할 때. 자, 그 다음에
토크는 슬립의 비례예요. 토크는 슬립의 비례예요. 언제? 전압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슬립과 전압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슬립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이 두 개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뭐가? 토크가 일정할 때. 토크가 일정할 때. 즉 정격 운전 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라.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정격 운전 시에 대한 얘기죠. 자, 보시면 토크가 증가하면 이쪽이 슬립이 1이고 이쪽이 0이잖아요. 그렇죠? 슬립이 증가하면 토크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비례한다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기동시를 볼게요. 기동시. 기동시라고 하는 건 슬립이 거의 1에 가까울 때인 거죠. 이 그래프에서 여기일 때, 여기. 기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 얘와 얘가 S의 값이 1에 가깝단 말이에요. 1에.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얘가 더 크다고요.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얘는 얘에 비해 작아요. 얘가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면 이 토크식은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토크 T는 원래 오메가 S의 V1 제곱 곱하기 여기는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S분의 R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2 다시 S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토크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토크는 기동시에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토크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렇죠? 슬립 일정. 두 번째, 토크와 슬립 관계를 보시면 토크는 슬립의 이번에는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네. 그렇죠? 전압 일정할 때. 기동시에는 반비례한다. 이거 볼게요. 자, 슬립이 여기는 1이고 여긴 0이에요. 슬립이 이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면 슬립이 떨어지는 거예요. 슬립이 떨어지면 토크는 여기 뭐예요? 증가하고 있다고요. 서로 반비례라고.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는 토크가 일정할 때 비례가 되겠네요. 그죠? 슬립과 전압의 제곱 비례한다. 뭐가 일정할 때? 토크가 일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크와 슬립 관계, 토크와 전압의 관계, 슬립과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 언제냐, 얘가 기동시냐 아니면 운전시냐, 그걸 관계를 잘 알아주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유도전동기가 부하를 걸고 정격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무런 정격 운전시냐 아니면 기동시냐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그 관계는 다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정격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라. 아시겠죠? 요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최대 토크입니다. 이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토크와 속도 특성 그래프에서 실제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요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토크가 최대가 되는 요 때를 TM이라고 보겠습니다. 최대 토크의 값. 그러면 이 부분은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인 거죠. 여기는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 S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토크는 전동기일 때에도 최대 토크가 있겠지만 발전기일 때에도 최대 토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발전기에서의 최대 토크 시 슬립 ST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도기는 다 유도 전동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동기 측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최대 토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조건.
어떠한 조건에서 최대 토크가 되느냐? 이 토크식을 슬립에 대해서 뭐예요? 미분에서 0이 되면 그 식을 만족하는 값이 뭐예요? 최대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ds dt equal 0으로 만들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조건이 뭐예요? 최대 토크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에서 0이 된다라고 하면 미분에서 분자의 값을 해보면 되겠다. 이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자 얘를 미분에서 0이 되는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s의 r2 다시 제곱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r1 플러스 s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 s의 r2 다시의 요 미분하면 2의 맞죠? 곱하기 2의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가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s의 제곱 r2 다시 equal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뭐 이 식을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얘를 미분해서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식이 이거예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S분의 R2 다시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요때 이 식을 만족할 때 최대 토크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두 번째 최대 토크시 슬립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얘가 이때가 최대 토크시 슬립이잖아요. 그럼 얘를 S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ST는 얘랑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루트 R1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R2 다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플러스일 때, 슬립이 플러스일 때는 전동기일 때예요. 마이너스는 발전기일 때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동기일 때 이거예요. 이때는 최대 토크시 슬립이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발전기 보시게 되면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잖아요. 최대 토크시 슬립이. 그렇죠? 여긴 마이너스 값이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동기, 발전기일 때. 이해되시죠? 최대 토크시 슬립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제가 이 부분을 그냥 x라고 보겠습니다. x1 플러스 x2 다시를 x라고 보면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얘는 무한히 작아요. 얘에 비해서. 그럼 여기는 루트 x의 제곱분의 r2 다시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x분의 r2 다시라고 쓸 수 있다고요. 최대 토크시 슬립은 공식이 이거지만 얘를 간소화하게 되면 x분의 r2 다시 여기 x라고 하는 건 x1 플러스 x2 다시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최대 토크 C 슬립은 뭐에 비례한다? R2 다시 즉 뭐예요? 회전자 2차 저항에 비례한다.
회전자 2차 저항. 뭐 회전자 저항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회전자 2차 저항이라고 보기면 회전자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최대 토크는 얼마냐 이거예요. 최대 토크 Tmax. TM은 얼마가 되냐. 그럼 얘를 이 최대 토크 시 슬립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S에다가. 요 S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자 보세요. 이 조건일 때 최대 토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S분의 R2 다시라고 하는 요값 대신에 요값을 넣으면 돼요.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토크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토크 Tmax는 이 오메가 S의 V1 제곱에 가로쳐야 됩니다. R1 제곱, 그죠? R1 플러스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편하도록 쓰게 되면 다시 쓸게요. 2 오메가 S의 1 곱하기 다시 분리해서 쓰면 R1 플러스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V1 제곱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이 식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X1 플러스 X2 다시를 제가 X라고 써보겠습니다. X.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오메가 S, 이제 오메가 S분의 1을 제가 편의상 K라고 써볼게요. K. 이 말고 오메가 S분의 1을 K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 R1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X1 플러스 X2 다시 요 값에 비해 얘는 작아요. 그럼 얘는 X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X. 근데 또 R1과 X를 비교해보면 또 R1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2 있네요. 2. 그죠? 2 X분의 V1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식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오메가 S분의 1을 K라고 쓰고 2 이 부분을 얘 생략할 수 있고 얘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가 X1 플러스 X2 다시를 X라고 넣으면 X라고 쓸 수 있고 V1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슬립에 관한 내용도 없고요. R2에 대한 식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쵸? 즉, 슬립, S나 회전자 저항, R2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 토크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최대 토크의 값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보시면 최대 토크 시 슬립은 회전자 저항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회전자 저항을 바꾸면 최대 토크의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최대 토크 시 슬립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회전자 저항 R2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요? 최대 토크 시 슬립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익혀가요. 자, 그럼 그래프로 가보시면 이 회전자의 저항 R2라고 하는 값을 변화하면 이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어요. 얘가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R2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된다고요. 최대 토크 시 슬립은 증가해요. 비례해서. 그리고 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R2의 값을 변화시키면 최대 토크의 값은 변함은 없어요.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의 값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최대 토크 시 슬립, 최대 토크는 그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다. 회전자 저항을 바꾸면 최대 토크 시 슬립이 변화한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동 토크입니다. 기동 토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의 속도가 0일 때의 토크를 의미하는 거죠. 즉, 이 상태의 토크가 기동 토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크에 대한 식 T는 오메가 S분의 V1 제곱에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근데 기동 시에는 슬립이 1이다라는 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동 토크 TS라고 하는 것은 TST는 슬립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립에 1을 넣었을 때의 토크가 기동시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기동 토크 S에다가 1 값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메가 S의 V1 제곱 곱하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1만 넣으면 돼요. R1 플러스 1 넣으면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똑같네요. 그냥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여기다 1 넣으니까 R2 다시 얘가 기동시 토크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S에다가 그냥 1만 넣으면 돼요.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 S가 1일 때의 토크, 즉 여기에서의 토크 TS가 이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동시 슬립이 1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기동 토크를 부하 토크가 만약에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부하 토크잖아요. 이만큼이. 즉 요만큼의 값을 우리는 전 부하 토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부하 토크. 이때의 슬립이 S가 되겠죠. 그죠? S. 이 전 부하 토크로 기동하고 싶다. 즉 기동시 토크가 이만큼이고 싶어요. 기동시 토크가 이만큼이고 싶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던 그래프를 이렇게 시프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를 조정해서? R2를 조정해서. 회전자 2차 저항을 조정해서 얘를 이렇게 시프트하고. 그럼 얘를 R2를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얘를 그냥 제가 평행선 R이라고 써볼게요. 즉 전부하 토크로 즉 이 값으로 기동하기 위한 삽입 외부 저항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 R은 얼마냐 이거예요. R은 이거 충분히 이유도 하시죠. 자 볼게요. 분명히 얘는 기동 토크고요. 얘는 슬립 S로 운전할 때의 토크예요. 결국에는 이 기동 토크를 이 전부하 운전 시 토크와 같게 하려면 여기 R을 얼마 넣어야 되냐 이거. R을 얼마로 넣어야 되냐 이거. 이렇게 해서 얘를 같게 하려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기동 토크는 원래 기동 토크는 이 값이에요. 이 값.
이 값이라고요. 기동 토크가. 근데 내가 이 기동시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삽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저항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얘는 저항이 위에 리액턴스, 얘 그대 내가 저항을 집어넣을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얘가 같은 값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요 R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2차죠. 아, 얘랑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R 값이 얼마냐 이거네요. 그럼 얘를 식을 써보면 S분의 R2 다시라고 하는 값이 R2 다시 플러스 R과 같으려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R은 S의 R2 다시 마이너스 R2 다시가 되겠다. 그럼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S의 1-S의 R2 다시가 돼요. 근데 얘는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죠. 실제 저항은 2차 측에 달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2차 측에 대한 값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S의 1-S의 R2다. 그러니까 회전자 저항에 S 1-S배의 저항을 외부 저항을 넣게 되면 전부와 토크로 기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삽입 외부 저항은 얼마냐?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동 시 이 토크로 기동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렇죠? 요 그래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전부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삽입되어야 정항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였다고요. 이거였죠. 그러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삽입돼야 될 저항 R은 요 슬립은 전부하시 슬립이잖아요. 무슨 슬립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최대 토크시 슬립을 넣으면 되겠네. ST분의 1-ST의 R2 이것을 삽입하면 된다. 근데 이 ST라고 하는 값이 얼마였죠? ST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뭐 전동이니까 그냥 플러스 뭐 루트 R1 플러스 X1 R1 맞나요? R1 맞죠? R1의 제곱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분의 R2 다시 이거였어요. 그렇죠? 이것을 대입하면 된다고요.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 기동 토크를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 R2에 대해서. D, R2에 대해서 D, TST를 미분해서 0으로 만들면 돼요.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얘를 원래는 이거였죠. 기동 토크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조건의 값이 얼마냐라고 식을 세워보면 얘를 R2 다시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R1 플러스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R2 다시의 E R2 맞죠? E R2 다시 이퀄 0 나와요.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ER2 맞습니다. 2에 이거네요. R1 플러스 R2 다시. 맞습니다. equal 0. 이 식을 만족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 식에서 얘를 만족하는 R2 다시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이에요. 즉 2차 회전자의 전체 저항값이 이 값이면 되더라 이거예요. 즉 결국에는 뭐냐면 원래 있던 R2 다시라는 값에다가 외부 저항 R을 넣었을 때 이 값이면 원래 회전자 저항 R2 다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외부 저항 R을 넣은 값이 이 값일 때 최대 토크로 기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이 R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R은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마이너스 R2 다시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2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얘를 2차 측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R1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다시 플러스 X2 제곱 마이너스 R2 뭐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2차 측으로 환산한 값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삽입될 외부 저항, 최대 전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삽입될 저항.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서 뭐 풀어라라는 것보다는 보기 중에서 찾아라라고 하는 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암기해 주시고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유도 과정을 다 여러분들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결과값, 즉 교재에 있는 결과값만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최대 출력입니다. 이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 구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등가이로를 보시게 되면 R1, X1, S분의 R2 다시, X2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 I2 다시의 제곱에 출력에 관한 저항값 R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얘는 S의 R2 다시를 얘를 분리해서 R2 다시와 출력을 담당하는 저항 R로 쓸 수 있습니다. 얘가 S분의 1-S의 R2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풀어서 쓰게 되면 S분의 R2 다시 마이너스 R2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전류의 제곱에 대한 것은 이미 앞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 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V1 제곱이죠. 이게 뭐예요? I2 다시의 제곱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R. 그래서 S분의 R2 다시 마이너스 R2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력에 관한 식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출력은 마찬가지로 슬립 S로 미분해서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시게 되면 ds dp equal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분자가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의 제곱 R2 다시 에 그대로 R1 플러스 S분의 R2죠. S분의 R2 다시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s분의 r2 다시 마이너스 r2 다시에 자 저거를 미분하게 되면 2에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가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s의 제곱에 r2 다시 이렇게 되나요?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상당히 길죠? 여러분들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s분의 r2 다시 마이너스 r2 다시의 제곱은 r1 플러스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얘는 s분의 r2 다시라고 하는 값이 넘기면 돼요. r2 다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r1 플러스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니까 이 식을 만족할 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최대 출력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플러스일 때에는 뭐가 되겠어요? 전동기일 때. 여기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일 때는 발전기일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최대 출력이 나는 슬립 SP는 얘를 S에 관한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SP는 적어보게 되면 R2 다시 플러스 전동기일 때만 얘기할게요. 플러스 루트 R1 플러스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R2 다시가 됩니다. 그럼 이 슬립 SP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최대 출력이 나온다. 최대 출력 PM은 최대 출력 이걸 2번이라고 할까요? 최대 출력 C 슬립인 거고 이게 최대 출력 PM은 대입을 해보면 2에 R1 플러스 R2 다시 플러스 루트 이것도 깁니다. R1 플러스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됐나요? 가로 살아야 되겠죠? 분의 V1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최대 출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간소화되어 있죠. 간소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얘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면 전체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을 요것만 남기 때문에 x1 플러스 x2 다시가 루트 밖으로 나오겠죠. 이게 제곱이니까 얘를 뭐하면 무시하게 되면 그래서 최대 출력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2에 R1 플러스 R2 다시 플러스 요거 나오니까 x1 플러스 x2 다시의 v1 제곱이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ST 이게 뭐죠? 최대 토크 시 슬립이에요. 여러분들 최대 토크 시 슬립이 얼마였나요? 루트 R1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R2 다시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최대 출력 시 슬립과 최대 토크 시 슬립을 비교해 보면 자 이건 똑같네요. 루트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분모에 요것이랑 요것이 더 있어요. 그럼 얘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분모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그럼 결국에는 얘랑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최대 토크 시슬립이 더 크다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토크고요. 얘가 속도 n이고요. 그럼 여기는 슬립이 1이고 여기는 슬립이 0이죠. 얘가 ns인 거고 여기는 n의 값이 0, 기동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동 토크에 관한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가 ST 최대 토크시, 요거 지금 토크 그래프예요. 토크. 최대 토크 시슬립이 이거예요. 그럼 출력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출력에 관한 그래프고 얘는 토크에 관한 그래프예요. 써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쭉 내려와 보면 여기가 SP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가 얘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최대 출력은 그죠? 최대 출력은 뭐 슬립이 작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 시보다 이쪽의 속도가 더 높은 거죠. 높은 속도에서 뭐한다? 발생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가 공식을 다 유도하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내용 이렇게 해서 최대 출력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시보다 더 높은 고속에서 발생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것만 외우셔도 상관은 없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조금 더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높은 속도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